만약 초중등맘으로 돌아가서 딱 한 번만 학원을 보낼 수 있다면 저는 이걸 보낼 거예요. 안녕하세요, 드림맘입니다. 오늘은 다시 초등맘으로 돌아간다 해도 돈이 아깝지 않은 그런 사교육과 안에서 후회되는 사교육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다들 아이 키우면서 의욕이 넘쳐서 필요 없는 학원을 보낼 때도 있고, 정작 필요한 학원을 간과하고서 나중에 고등 가서 땅 치고 후회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저도 후회 없이 열심히 키운다고 했지만 지나 보니까 정말 잘 보낸 학원도 있었지만 또 안에서 아쉬웠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은 꼭 알아두셨으면 좋을 돈과 시간이 절대 아깝지 않은 사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서 학원에 절대 의존하지는 말되 꼭 필요할 때 적절히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먼저는 돈이 아깝지 않은 다시 가도 시킬 사교육 첫 번째는 초등 예체능, 즉 악기, 운동, 미술 이런 종류인데요. 이제 이게 아이 인생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 생존형, 스트레스 관리, 자기 방어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더라고요. 이제 전 피아노, 플룻 뭐 이런 악기류도 좀 시켜봤는데 태권도, 수영 같은 건 곧잘하고 운동을 좋아했지만 악기 쪽은 영 재능이 없었어요. 근데 아이마다 성향 차이가 있으니까 또 뭐 아이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1, 2년 정도 배워두면 나중에 중고등학교 가서 학업 스트레스 관리할 때도 좋고 또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도 도움을 받더라고요. 거기에 더해서 수영은 생존용으로 꼭 했으면 좋은 게 뭐 캠프를 간다거나 또는 안전사고 늘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수영은 필수인 것 같고 또 학교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운동 하나 정도는 해 두시는 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결국은 고등 가서 체력까지 좋아지고 또 어릴 때 짧지만 이런 사교육을 시키길 잘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뭐 그렇다고 예체능에 이것저것 다 시킬 필요는 없고요. 아이가 좋아하고 꼭 필요한 예체능 한두 개 정도를 해서 나중에 고등뿐 아니라 대학 생활을 할 때도 사회생활을 할 때도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좀 소심했던 아이가 활동적인 아이로 바뀌기도 하고 또 운동 관련 동아리를 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리더십도 생겨서 그런 부분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가도 시킬 두 번째 사교육은 수학인데요. 이건 시기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엄마표 수학도 하고 인강도 듣고 하겠지만 수학 자체가 워낙 대입에서 중대하고 방대한 시점이다 보니 학원의 도움을 어느 정도는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릴 때 뭐 수학 학원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는 데서 뺑뺑이를 돌리면 뭐 아이가 질려할 수 있기 때문에 비추지만 적어도 초 5학년에서 중3까지는 공통 수학 진도까지는 탄탄하게 준비를 해두면요. 그래서 고등 첫 시험에 1등급을 받도록 준비를 시켜주면 너무 좋은 게요. 수학이란 과목을 딱 잡아 놓으면 이제 일단 선생님이나 아이들이 제 아이는 우등생 잘한다 인정 이렇게도 되고 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아이 스스로의 의욕도 생기고요. 다른 과목에 시간을 할애할 수도 있는,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성적 관리를 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 아이가 집중적으로 좀 수학을 해야겠다고 했던 건 초6에서 중2 때까지 수학을 집중적으로 했는데요. 그때 그 덕분에 고등학교 때에는 뭐 수학 때문에 시간을 좀 많이 쓰거나 걱정하는 일은 없었고, 이제 대부분 부족한 과목들에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이 생겨서 다른 과목들의 성적을 올릴 수가 있었어요. 이제 아무래도 내신 또 대입에 수학이 제일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런 만큼 다른 건 몰라도요. 수학 과목은 학원을 좀 다니는 게 좋은 것 같고 콕 집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하면 중3 겨울방학이라고들 다들 하더라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서 후회되는 사교육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첫 번째는 국어 논술이에요.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문해력, 지문이해 모든 과목을 아우르는 문제를 이제 접하다 보면 단순히 책만이 다가 아니구나. 책을 많이 읽었다고 성적에 비례하는 게 아니구나 깨닫는 순간이 올 거예요. 이제 특히 이제 이과 성향의 아이들은 수과학 쪽에 좀 편중된 도서를 읽는 경향이 있고요. 또 독서량도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이제 고등 때 국어 과목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요. 비단 이제 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의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갑자기 열심히 한다고 국어 실력 절대로 늘지가 않잖아요. 이제 가만히 보면 고등 가서 이해도 빠르고 가파르게 성적이 오르는 그런 친구들은요, 올바른 독서를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초등 고학년 때 1년 정도 읽고 쓰고 또 해석하고 토론하는 식의 논술 학원을 보냈다면 좀 더 좋았을 걸 하는 후회가 되더라고요. 이제 토론과 책 읽기, 문제 해결 능력, 글쓰기를 좀 먼저 조금 배우면 나중에 스스로 교재나 독해를, 이제 독서를 읽고 이해하는 힘이 생기고 또 국어 성적뿐 아니라 다른 과목도 빠르게 오른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생각의 힘도 단단해지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일타 강사 현우진 선생님은 너무 유명하시죠. 네, 전공이 수학이지만 부전공이 철학이잖아요. 네, 중학교 때 성적이 갑자기 정체가 돼서 더 이상 오르지가 않게 되자 방학을 이용해서 독서만 했대요. 그 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줄 아세요? 교과를 이해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생각하는 힘이 강해지고 자신의 의지가 강해져서 공부를 흔들림 없이 하게 됐다고 해요. 이런 사례가 그분뿐만 아니라 지인 아이에게도 공통적으로 일어나서 이거 정말 효과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초등 고학년 때 수학만큼이나 독서에도 시간을 많이 할애하되 그 힘을 키워줄 수 있도록 논술 학원을 한 1년 정도 다녀보는 것도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보내지 않아서 아쉬움과 후회가 남더라고요. 또 안에서 후회되는 사교육 두 번째는 영어 학원의 리딩이에요. 모든 학원을 다 보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시점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영유를 나온 친구나 또는 뭐 엄마표 영어로 영어를 해서 꽤 잘하는 친구들도요. 초 5학년 때 리딩 실력을 한번 훅 하고 올릴 필요가 있어요. 초등 5학년 때 대학이 결정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 정도로 5학년 때 리딩 실력을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친구들은 그 난이도를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나는 영어 꽤 하는데 뭐 영어 원서도 많이 읽고 뭐 외국인하고 대화도 잘해 이렇게 하더라도 고등 가서 내신이나 수능 기출 문제를 대할 때 또는 국제학교 친구들도 비슷한 시험을 준비할 때 공통적으로 리딩 난이도를 극복을 못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많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난이도 있는 리딩과 라이팅을 할 수 있는 학원을 1, 2년 정도 다니면 다양하고 깊이 있는 지문 훈련을 해둘 수 있어서 고등을 가서 영어 때문에 힘든 일은 없을 거예요. 영어를 잘하고 리딩 수준을 끌어올리는 최적기가 초 5학년에서 6학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면 이 시기에 영어 리딩 학원을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돈 아깝지 않은 사교육의 두 가지와 안에서 후회되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뭐 학원을 절대 맹신하지는 마시고요. 아이에게 꼭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다니면 아이가 지금 당장은 못 느끼겠지만 고등 때 확실히 상위권으로 진입하는 윤활유가 되어줄 거예요. 이번 여름방학 때 소중한 아이와 학습 방향을 잘 잡고 그렇게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라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글 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